네,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최근 필리핀에서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평소처럼 자신의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강아지가 신나게 멀리 뛰어가더니 뭔가를 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또 나뭇가지나 버려진 쓰레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강아지가 물고 온 것을 자세히 본 순간 남성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강아지가 물고 온 건 썩어가는 사람의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이 사건을 제가 조사를 하던 중 최근에 저희 한국에서도 인천 송도에 사람 다리가 발견되었죠. 다행히도 어린아이의 다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국과수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지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실종됐던 12살 소녀의 유해가 호기심 많은 강아지 한 마리 덕분에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6년 2월 4달 전쯤 발생한 아직 진행 중인 최근 사건인데요. 도대체 어쩌다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실종됐던 아이는 누구였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발견된 건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월 19일 메이아 씨라는 강아지가 평소처럼 혼자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필리핀 시골 산간 지역이라서 강아지를 집안에 가두거나 목줄을 매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특히 산이나 풀숲이 가까운 동네에서는 개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상적이죠. 그 강아지 주인인 로니코 라바도르 씨는 집안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보통 해가 지기 시작하면 강아지 메이아 씨 알아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녁이 되자 메이아 씨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번엔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로니코 씨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또 뭘 물고 왔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죠. 나뭇가지나 버려진 장난감 같은 거 메이아 씨 늘 하던 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물건을 가까이 다가가서 본 순간 로니코 씨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메이아 씨 물고 온 건 썩어가는 사람의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겪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정말 기절할 일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당사자였던 로니코 씨는 너무나도 놀라 비명을 떠나갈라 질렀고, 그러니 주변 이웃들까지 무슨 일이냐며 달려올 정도였죠. 그렇게 정신이 들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을 해서 상황을 전해 듣고 강아지가 어디서 그 발을 물고 왔는지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시신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렇게 경찰들은 강아지가 다녀온 방향을 따라 바랑가이 이보 쪽 풀숲이 우거진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필리핀의 세부주 톨레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건 다름 아닌 어린 소녀의 시신이었습니다. 소녀는 나무에 묶여 있었고 목에는 신발끈이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바닥에는 머리가 몸에서 분리된 채 발견됐죠. 주변은 가방과 소지품들, 소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검색해서 찾아낸 영상인데 이곳이 바로 발견된 장소라고 합니다. 영상이 좀 짧긴 하지만 이렇게만 봐도 쉽게 발견되지는 못해 보이긴 하네요. 정말 그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언제 발견됐을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경찰은 바로 이 자리에서 살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신은 부검과 DNA 검사를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현장에 흩어져 있던 가방과 옷, 그리고 기타 개인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변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는 8일째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딸을 애타게 찾고 있던 어머니 크리스티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티나를 조심스럽게 데려와 유해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시신을 보여준 거죠. 그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크리스티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운동 바지와 목걸이, 딸 크리스탈이 평소에 즐겨 입고 절대 벗지 않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두 가지만 보고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자신의 딸이라는 걸요. 어머니의 그 절규 어린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8일 동안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 그 순간 바로 산산조각 난 것이죠. 크리스탈 조이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많진 않지만 사건 이후 퍼진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정말 밝고 상냥한 소녀로 보입니다. 사진 속 그녀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장난기 가득한 모습도 자주 보였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아주 밝은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아이는 절대 아니었죠. 당시 6학년 학생이었던 크리스탈은 부모님과 두 언니와 함께 톨레도시 폴란타 지역에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 자매가 함께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할머니 집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크리스탈은 필리핀식의 밥 반찬인 울람, 즉 고기나 생선으로 만든 국이나 조림 요리를 뜻하는데요. 이걸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서 울람을 먹으며 웃고 떠들던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을 거예요. 가족들은 크리스탈을 착하고 순한 아이로 기억을 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말을 참 잘 듣는 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6월 11일 그날 아무 말 없이 혼자 집을 나선 행동은 가족들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참고로 크리스탈의 집이 있는 플란타 지역에서 시신이 발견된 바랑가이 2보 산악지대까지는 차로도 15에서 25분 정도 떨어진 꽤 먼 외진 산속이었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거리였죠. 그러니 누군가가 집 근처에서 납치를 해서 그곳까지 끌고 가 살해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컸죠. 어머니 크리스티나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아니니까 곧 돌아오겠지 하며 기다렸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져도 크리스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그제야 크리스티나의 마음속에서도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주변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을 법한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학교의 친구의 부모님들까지. 크리스탈 못 봤니? 우리 애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 하며 물었지만 그 누구도 크리스탈을 보지 못했다고, 그 누구도 크리스탈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크리스티나는 SNS에서도 딸 사진을 올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 한 건의 제보도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결국 밤이 늦어서야 그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톨레도시의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죠. 집집마다 방문하고 주변 도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2월 11일 오후 5시경에 크리스탈이 한 남자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죠. CCTV를 확보한 뒤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톨레도시 시장 마조리 파랄레스는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의미 있는 제보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크리스탈은 아직 살아있을 거야 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잔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경찰로부터 시신을 확인해 달라는 연락이 온 순간 가족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딸의 시신 상태와 발견 경위를 듣는 순간 거의 기절할 뻔했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날 저녁 경찰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용의자는 27살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로웰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가족을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용의자 로웰은 크리스티나의 이촌, 즉 어머니 쪽 사촌뻘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얼굴을 알고 지내던, 한마디로 믿었던 가족이었던 것이죠. 로웰은 바람가의 발로 자신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종합한 결과 그가 크리스탈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는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당시 그의 오토바이도 함께 압수가 됐죠. 로웰은 체포된 순간부터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다시피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참 가족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한다는 말이 나도 크리스탈을 찾기 위해 수색에 참여했다며 오히려 나도 도왔다고 주장을 했지만 수사관들은 그것이 의심을 피하기 위한 위장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로웰의 배경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참 쓰레기 같은 배경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약 복용 전력이 있었고 정신건강 문제로 15살 때부터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 톨레도시로 이사를 왔으며 그 전에는 일로일로시에서 2건의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과거 기록이 공개되자 필리핀 현지에서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살해 동기에 대한 추측도 쏟아졌습니다. 강간 전력 때문에 성적 욕망에 따른 범행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마약 영향 하에 마약 때문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로웰은 끝까지 나도 딸이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현장 증거, CCTV, 로웰의 과거 기록 등을 종합하며 철저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제보자 3명에게 이미 포상금을 지급한 만큼 추가 증언과 물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검 결과와 성폭행 여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받고 있죠. 2월 24일 크리스탈 조이는 톨레도시 이보 묘지에 조용히 안장됐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웃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까지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긴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죠. 관 위에 놓인 크리스탈의 사진을 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한때 밝게 웃던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15년 전 2011년에 일어난 비슷한 비극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엘라조이 피케, 당시 겨우 6살 된 소녀였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였습니다. 2011년 2월 8일 학교가 끝난 뒤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던 길에 낯선 여성이 탄 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엘라조이는 순진하게도 그 차에 탔던 거죠. 며칠 후인 2월 11일 그녀의 시신은 세부의 부리리 마을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알몸으로 하얀 시트에 쌓인 채 3개의 큰 돌로 무겁게 눌려 있었고 온몸에는 심한 멍과 폭행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유일한 직접 목격자는 엘라조이보다 나이가 많은 12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하굣길에 함께 걷고 있었고 엘라조이가 차에 타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친구는 낯선 여성, 긴 머리에 아몬드형의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 여성과 차 안에 있던 외국인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벨라 루비 산토스와 그녀의 영국인 남자친구 이안 찰스 그리피스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물증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차와 집에서 엘라 조이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어린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4년 벨라는 무죄로 석방이 됐죠. 현재까지도 엘라 조이 사건은 완전 미해결 상태입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가족들은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로엘은 톨레도시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로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 준비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CCTV, 오토바이 증거, 현장 물증 등을 종합하고 있으며 조만간 마약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검 결과와 성폭행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가 언제 밝혀질지 주목받는 상황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라 조이 사건을 보며 사람들은 크리스탈 사건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15년 전처럼 물증 부족이나 어린 증인 문제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2명의 어린 소녀가 너무 일찍 너무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스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필리핀 전역에서 Justice for 크리스탈 조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크리스탈의 사진과 영상이 계속 공유되며 그녀를 잊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과 아동 안전, 특히 가족 내 안전 문제,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흘러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고 필리핀에서 발생된 사건이지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것도 없고 최근에 송도에서 또 여성으로 추정되는 다리가 발견이 됐죠. 정말 하루빨리 어떤 사람이 그런 잔인무도한 일을 벌였는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범인들이 하루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처벌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래도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